작년 10월 베트남의 탄소누트 공항에 한국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총 42명의 의료봉사단이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3일간 짧고 굵게 진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숫자가 좀 많게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외래가 좀 붐빌 것 같아서 조금 힘든 진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야말로 강행군이 될 앞으로의 3일. 기대되고 설렙니다. 뭔가 타지에서 누군가 와서 자신들을 도와줬다는 그런 거를 전해드리고 싶고, 또 제가 실제로 도움이 되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만큼의 보람도 기대해 봅니다. 봉사단이 찾아갈 지역은 베트남의 양대 젖줄인 사이공강과 밤꼬동강이 지나는 떠있는 지역입니다. 도시 개발이 한창이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의 70년대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낙후된 의료시설과 장비, 간단한 수술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베트남. 가난한 이들에겐 병원 문턱 한번 밟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호치민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떠인인성 탄비년 보건소. 이곳이 바로 일행이 앞으로 3일 동안 의료봉사를 하기로 약속한 장소입니다. 의료진은 한인회와 현지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 도착 일주일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초청장을 발부했었는데요. 진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몰려든 환자들 숫자에 의료진도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려든 환자들을 해당 진료과로 나누는 일부터.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역은 한국어를 전공하는 베트남 학생들 1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맡았습니다. 식사하실 때 그러면 정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정의학과로 안내 좀 해주세요. 각 과별로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한의과를 비롯해 성형외과, 외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등 10개 과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모두 16명. 하지만 첫날 문을 열자마자 오전 접수를 한 환자가 이미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500여 분 정도 오셔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진료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동네 이민위원회에서 한 1,500장 정도의 초청장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는 그 초청장을 안 갖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진료를 해드리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진료를 마친 환자들이 모이는 곳은 약국. 약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처방전대로 약을 나눠주고 주사제를 준비하느라 다른 어느 곳보다 손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다양한 업무가 주어집니다.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요. 네, 해본 적 없어가지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겠어요. 항상 국내봉사 가도 거의 다 아마추어 분들이라 가지고 알려주고 하는데 그래도 하면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1997년 설립된 열린의사회는 지난 15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쳐온 국내 최대의 순수 민간의료 봉사단체입니다. 뜨거운 오후가 되면서 진료소에선 더위와의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찾아와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여기 응급의학과 같이 불러주시고요. 119 오래 걸려요? 빨리 불러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누표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렸을 것 같아요. BP가 너무 낮아요 지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던 할머니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져 버린 겁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건 봐. 일촉즉발의 긴급 상황. 급히 할머니를 침상으로 옮겨 응급 처치를 하는데요. 야, 외과 가방 찾아봐, 외과 가방. 모든 게 부족한 현장이다 보니 의료진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떨어진 혈압부터 잡는 게 급선무. 다행히 환자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좋아졌네. 엄청 못 드셨나 보다. 이제서야 한숨 돌리는 의료진들인데요. 때마침 신경과 선생이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밖에서 그냥 다 쓰러지신 거예요? 밖에서 점점 더 허트레트가 늘어지고 있더라고요. 늘어지고 있어. 일단은 병원 가서 이제 피 검사해서 빈혈 수치가 어떤지, 지금 탈수 수치나 이런 게 어떤지 봐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수액도 많이 맞아요. 여기서는 지금은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장비로는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전 상태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체계적인 이제 의료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 위기 상황은 넘겼지만 환자는 한시라도 빨리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 앰뷸런스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큰 병원으로 호송하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됐습니다. 나와주세요. 그 시각 의료진은 조금 특별한 환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봉사단이 수술을 약속한 9순 9개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 얘는 한 15kg? 아이의 이름은 응호. 장애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일까요? 8살이라곤 하지만 서너 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얘는 눈도 좀 신경이 돼서 안 보여. 지금 몸 상태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서 일단 병원을 가서 마취과 의사가 한번 다시 보고 마취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나서 결정될 것 같아요. 현재 베트남은 500명의 1명꼴로 9순 9개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소위 언청이라 불리는 이 장애는 수술을 통해 고칠 수 있지만 베트남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대부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수술을 준비하던 의료진들 기색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일단 얘는 MPO 풀자. 풀어? 가서 풀어?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얘도 거부당하면 얘도 입원하는 거야. 수술실과 마취과 스텝을 제공하기로 한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온 겁니다. 그 사이 소식을 듣고 한인회에서도 백방으로 뛰어 다른 병원의 허락을 받아왔는데요. 지금 오늘 의사가 오고 있대요. 병원에 얘기하고 마취 선생은 어제 동의를 했는데 병원에서 얘기하니까 병원에서 또 하지 말아야겠다가. 근데 병원에서 못하게 해서 결국 또 늦어진 거네. 원래 1시에 가서 딱 있으면 구경할 수 있었는데 의사분이 오시는 게 지금 시간이 오늘 당장 수술은 어려운 상황. 하지만 수술을 위해 하루 종일 굶은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일. 한정이 가실 필요 없이 맡겨가지고 입원 시켜갖고 오는 거. 입원 시키라고. 거기서 입원은 준다고? 입원은 입원 줄 준다고? 테니까 거기서 자기가 해달라고. 우리 아침부터 하지. 환자들은 일단 하루 입원시키고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일정도 조율하고
환자들도 입원시키기 위해 봉사단 단장이 함께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 있어. 안 되니까 저 큰 병원으로 알아가거든요. 아, 신통제 있어요. 지역분들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또 현지인들 협조가 좀 없으면 가끔 어려운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도 좀 다르고 또 현지 쪽에서 볼 때는 어려운 환자들을 외국 사람이 와서 해주면 자기들 자존심 문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네? 해줄 거예요. 또 맞지 않아준다는 해줄 거예요. 먼저 수술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인민위원회와 한인회까지 동원되고 나서야 겨우 가능해진 수술 일정. 이제서야 긴장이 풀리는 의료진입니다.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뭐 의사분들도 협조적이 된 것 같아요. 그 시각 진료소는 여전히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팀장님 여기 쓰러지실 것 같다고 베드 좀 갖고 오래요. 여기 신경과에서 받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상황. 가족분 어떻게 되시죠? 며칠 전부터 이 손 잘 못 써요? 왼쪽 잘 못 써요? 일단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인데요. 따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체가 많이 비싸요? 이분 여기 한 달 공무원 월급이 150불이에요. 의료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요. 수가가.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할 상황. 혈압 때문이 아니고 지금 뇌졸중이 온 것 같아요. 네, 뇌 때문이고 3일 전에 못 걸었을 때부터. 근데 지금 여기서 약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좀 큰 병원에 가야 돼요. 치료까지는 도움을 못 주더라도 진단받는 비용은 의료봉사단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Theo tình hình vậy thì cũng không riêng gì Việt Nam đâu mà còn nhiều người nữa mà có được như vậy là quá tốt rồi. Gia đình rất là cảm ơn. Đó, bây giờ gia đình cũng có một em là nó sẽ lên đây đặng đi theo. Ví dụ như đỡ đặng uống bồng với bác Năm phụ. 당장은 의료진의 도움으로 진단은 받아보겠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환자도 보호자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곧 온다던 앰뷸런스마저 오지 않아 결국 지나가는 차를 잡아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얼마를 들여서 치료하십시오라고 해서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치료비가 떨어지면은 이제 가족들 나머지 모두가 이제 좀 생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며 전쟁 같은 하루를 치른 의료진. 첫날 진료는 끝이 났지만 왠지 의료진들은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은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럴 올라와 주십시오. 다음 날 진료 둘째 날이 됐어도 여전히 환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없지만 의료진은 적응이 된 듯 보이는데요. 외과에 심상치 않은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발 한쪽이 심하게 골마 부어있는 상태. 에데마가 심해요. 그러니까 스프링클을 나중에 바꿔야겠어요.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여기 다치면서 이쪽 다 까졌던 것 같은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약만 잘 발라줬어도 간단한 치료조차 미뤄두는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염증이랑 고름 이런 걸 짜내고 있는데 그 고름이 점점 주위 구조물 압박하면 여기가 썩을 수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고통을 참고 작은 병을 크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환자는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 시각 떠있는 성병원에선 예정됐던 구순 9개월 수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중 마취과가 빠져있는 봉사단은 현지 병원 마취과 의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마취가 끝나고 집도를 맡은 이수양 선생이 수술을 시작할 차례. 디자인, 그림 그릴 수 있는 잉크요. 자, 그림. 소독된 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약만 됐어요. 이게 없어요. 집도이는 순간 망연자실해집니다. 이 병원에 없을 리가 없어. 젠티안 바이오렛. 젠티안 바이오렛. 뭔지 몰라? 일일이 하나하나 통역이 필요한 상황. 그게 없어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외과로 수술할 때 펜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네? 볼펜 같은 거. 없을 리가 없어. 수술할 때 쓰는 볼펜 같은 거. 무조건 없다고만 하던 이들에게 결국 통역이 몇 번에 걸쳐 담당 간호사와 의료진에게 설명을 하자 어디에선가 수술용 잉크를 찾아 가져오는데요. 이거 한 거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구순 9개월 수술은 그리 어렵지 않은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수술비가 없어 그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 많습니다. 베트남 의료진들은 수술실까지 들어와 지켜볼 정도로 한국의 의료기술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 수술이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길 이수양 선생은 간절히 바라봅니다. 두 시간여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가 깨기 시작했는지 앞이 잘 안 보이는 아이는 낯익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팠어? Mẹ cô mẹ vô, để dạo dở đi cô cho mẹ vô kìa. Mẹ có bé Phúc này vô nè, mẹ. Hy vọng rằng trong tương lai nếu mà đoàn tới bệnh viện nhiều thì chị ở khoa chị sẽ sẵn sàng để mà phối hợp với mấy anh chị để giúp cho những bệnh nhân nghèo người ta vượt qua được cái hoàn cảnh mà khó khăn, người ta không có tiền để đi mổ được. Nói chung là nếu mà chương trình này được tiếp tục nhiều hơn nữa thì sẽ được. 오늘 한국 의료진이 맡은 구순 9개월 수술은 응호 외에도 2건이 더 있습니다. 모두 여자아이들이어서 더 마음이 쓰이는 이 선생인데요. 이 선생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응호는 맘졸이며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엄마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장애, 또래보다 작은 몸으로 수술을 무사히 버텨준 응호를 보며 엄마 뚜이란 씨는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 모자의 모습에 염혜숙 간호사는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파서 막 계속 만지고 이러면 덧날 수가 있고 또 실밥도 뽑아야 되는 그런 2차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료진한테 당부를 이제 다 인수인계를 하고 간다고는 하셨는데 좀 걱정이 돼요. 구순 9개월 외에도 복합장애를 갖고 태어난 응호. 응호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제작진은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응호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응호네는 집이 없어 남의 집 벽에 나무와 판자를 덧댄 공간에서 부부와 응호 형제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응호의 아버지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버는 일당은 우리 돈 5,000원 정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엄마는 응호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가족은
응우와 수술을 해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Thì lúc đó thì nó mệt lắm, nó cũng bệnh hoạn lum la hết trơn rồi. Nhỏ đó nó bệnh hoạn đi nhà thương cũng 3 lần vậy đó. Cấp cứu nó đó. Bệnh hoạn là gì? Nó kiểu nó bệnh đồ, nó yếu rồi, muốn kiểu như muốn gần chết rồi, cấp cứu lúc luôn thở oxy 2-3 lần ở dưới tầng tháp nhỏ. Thì cũng tại vì mình cũng khổ quá thì cũng nhờ cũng nghe cái ông ấy ông dẫn đi nè, nghe nó cũng vài bữa nó cũng đi nè. Rồi nó đi ra ngoài nước nào á rồi trị bệnh cho nó, làm mắt của nó thì cũng nghe cũng mừng, cũng cảm ơn mấy anh cũng nhà tài trợ đâu, người ta cũng hướng dẫn đi làm giùm.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 진료소는 역시 인산이네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의료진의 마음도 손도 바빠지고 있었는데요. 진료소 안에선 환자 치료로, 밖에선 찾아온 환자들에게 봉사단이 준비한 쌀과 구호품을 나눠주는 일로 자원봉사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ảm ơn chương trình trong cái đợt khám bệnh miễn phí này. Chỉ biết cảm ơn thôi chứ không biết nói gì hơn. 이분들이 와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뭐 물품을 받아가시는 데 있어서 기분 나쁘지 않고 사전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그런 준비 작업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각 응급의학과엔 한눈에도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에 달린 커다란 혹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때 떨어진 폭탄의 파편에 맞아 크게 다친 다리는 아직도 걷는 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오늘 본 분 중에 제일 심해요. 혹 때문에 호흡은 물론이고 음식물을 넘기기도 쉽지가 않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인데요. 암일 가능성을 배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뭐 초음파나 이런 게 아니라 조직검사거든요. 이분 조직검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는 검사를 꼭 받아보라고 말하면서도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줄 알기에 김혜미 선생은 차마 더 권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 진료소에서 해줄 수 있는 처치는 거의 없지만 일단 도움이 될 만한 약을 챙겨보는데요. 완전히 나쁜 혹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쌀을 들기는커녕 혼자서 걷기도 버거워 보이는 상황. 할머니는 차로 30분이 넘는 거리를 아침부터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할머니의 얘기를 전해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연락해가지고 서울을 통해서 할머니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할머니의 병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Bị mang bầu nữa đó, cái bị thương máy bay bắn xuống, nó bị cái chân này đẻ ra, giờ mang tật. 전쟁의 포화는 이곳 떠인인이라고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폭격으로 할머니는 다리를 다치고 당시 복중에 있던 아들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살아왔다는 할머니.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게다가 남편마저 벌써 5년째 병석에 누워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Không thấy đường bao nhiêu đâu. 그럼 전혀 수입원은 없으신 거죠? 수입. Không có đâu, có ổng thương binh. Ổng thương binh, ổng hồi đó ổng đi bộ đội á. Rồi ổng thương binh 1 tháng ổng lãnh được mấy trăm, ăn mấy trăm đó rồi người ta cho gạo cho. 병 치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쌀 어디다 놔드릴까요? 쌀. 쌀은 어디? Người ta cứu tế cho đây là mới đổ ra.
여기다가 갖다 드릴까요? 할머니 댁에 비어있는 쌀독은 봉사단이 준비해간 쌀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Phải lên mổ đi. Không có mổ.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Được, cảm ơn Cảm ơn ở đây á, cô bác cũng xin chúc mấy chú về bệnh mình khỏe. 할머니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는 아들과 남편. 할머니의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에 봉사자는 차마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머니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봉사단은 이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진료소로 향합니다. 그 시각 의료진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온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어떠세요? 좋아요. 의료진과 봉사자들은 뜻밖의 꽃선물에 잠시 피로를 잊습니다. 머리 뽑아야 돼. 이거 한국에서도 남자한테 꽃 받아본 적 없는데 베트남 와서 봤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Phụ nữ Hàn Quốc cũng qua đây nhiều, thì nam giới Hàn Quốc, nam giới Việt Nam bên này cũng muốn là có một món quà nào đó để cho phụ nữ mình, để có một cái nhìn đẹp của người phụ nữ đã qua ủng hộ cho Việt Nam rất là nhiều cái nét đẹp đó. 어느새 예정된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0개 과에서 지난 3일간 진료한 환자는 1,500여 명. 애초에 800여 명을 예상했던 의료진이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으로 봉사한 3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항상 병원에서 치료를 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힘든 게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의료봉사를 통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의사로서 정말 환자들한테 잘해주고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진료를 해야겠다. 의사로서 다시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생면부지의 이방인을 만나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행복을 만났던 시간. 그 시간의 기록들이 또 다른 출발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을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고맙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되게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지고 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닌 해외까지 와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뿌듯한 것 같아요. 짧았던 3일간의 만남을 뒤로한 채 봉사단은 이제 서울로 향했습니다. 베트남에 다녀온 지 4개월 후 회사 쪽에서 좀 봉사단 관계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나 구순 9개월 수술을 해줬던 8살 응호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기적으로 좀 베트남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아이가 수술을 잘 받고 조금 더 시작을 찾아서 돌아가는 게 우리 의료계에서도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응호에게 시력을 찾아주려고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